나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조용한 마을로 돌아왔다. 이곳은 한때 활발한 탄광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폐광되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변했다. 어린 시절에 기억 속 마을은 활기차고 떠들썩했지만 현재는 빈집과 폐허가 대부분이다. 여름밤에는 뜨거운 열기를 피해 친구들과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같은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뒷산에는 오래전부터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 경고가 오히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귀신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숲에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면서 소름이 끼쳤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한 모험이었다. 20분쯤 걷자 갑자기 아무도 없던 숲속에서 오싹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순간 앞서가던 친구 재훈이가 그거 들었어? 라고 속삭이며 물었다. 그 질문에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탓이냐며 위로했지만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다.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조금 더 탐험하기로 했지만 더 무서워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낡아빠진 산장의 잔해를 발견했다. 그것은 꽤 오래된 듯보였고 주위는 옅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 산장은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던 장소라고 전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내 발이 뭔가에 걸리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뭘까 싶어 바닥을 살펴보니 먼지로 덮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사람들과 다시 볼 수 없는 그 시절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기묘한 것은 사진 속 사람들 중 한 여자가 갑자기 우리의 손전등 불빛에 반응하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재훈이는 산장에 들어가 보자고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이 무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천천히 산장으로 다가가자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내부는 고요했고 먼지 쌓인 책상과 의자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한쪽 방을 발견했다. 그 방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거울을 둘러싼 전설을 떠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울에는 과거 탄광에서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거울을 오래 쳐다볼수록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갑자기 산장의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떨어져 있던 물건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오니 여름밤의 더위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을 느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귀신의 숲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우리는 마을의 옛 기록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장에서 발견한 사진 속에 여자는 그곳에서 실종되었던 마을 주민이라는 것이었다. 아직도 그녀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누군가가 그 산장을 다시 조사해볼 계획인지 물어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의 경험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그 여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잊혀진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렇지만 그 이래로 그 산장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피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그곳을 경계하며 조용히 지낼 뿐이다. 그렇게 귀신의 숲은 전설 속에 잠든 채로 남아있는 것이 마을 모두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였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무렵 나는 기숙사에 남아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방학 동안은 주변이 매우 조용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기숙사에는 몇몇 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그 일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여름방학이라 도서관도 한산했다. 나는 주로 책을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관리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을 무렵 나는 3층에 있는 오래된 서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서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으로 고서나 기증받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놓여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고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일도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 며칠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도서관 관리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기묘한 질문을 던졌다. 저번 주에 3층에는 무슨 일로 갔었니? 나는 단순히 책을 정리하러 갔다고 대답했다. 그때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어. 가급적이면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아. 나는 그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깊은 밤에 도서관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창문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 또 다른 날 나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전기실로 향했다. 그곳은 건물의 지하에 있었는데 가는 동안 어디에선가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전기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을 켜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가 밤에 꾸는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낯선 얼굴들이 도서관 복도에 서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3층 서가로 나를 인도했다. 나는 그 꿈속에서 저항할 수 없었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어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식은땀과 함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도서관의 다른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그곳에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도서관의 관리인이 들려준 이야기와 동료의 경험이 겹치면서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도서관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하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 후로도 도서관 근처를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들었고 나는 다시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학교의 동문회에서 만난 동창으로부터 또 다른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도서관의 3층 서가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모여들던 인기 있는 장소였으나 잇따른 기괴한 사건들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봉인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곳에서 느꼈던 묘한 기운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절친한 친구들 5명과 매년 갈 여름휴가 장소를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곳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중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할 건 없었지만 유난히 저렴한 가격과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우리는 흥미를 느껴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펜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나무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확실히 길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화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가 드디어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펜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펜션은 외관상으로도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듯 깔끔했고 산속에 있어서인지 공기도 맑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펜션 주인이 추천한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물을 튀기며 즐겁게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놀고 싶었지만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었던 우리가 일방적으로 느끼던 불편한 기운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펜션에 돌아와서 다들 샤워를 끝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와인도 몇 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여기서 귀신 이야기하면 진짜 귀신 나온대 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웃으며 겁주지 말라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어 그 이야기를 빨리 끝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리에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간헐적으로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창밖을 내다봤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감지한 우리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각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2명씩 방을 나눠 쓰기로 했고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은 2층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창밖의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문득 방 안의 온도가 이상하게 차가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이 한기가 엄습했습니다. 혹시 귀신 이야기해서 그런가? 저는 그저 친구의 장난스러운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몸을 모로 돌리며 더운지 담요를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요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불을 켜본 우리는 침대 발치 쪽에서 시커멓고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방금 전까지 분명 없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광경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머리카락을 만져보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 우리의 곁에서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도와줘.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이미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하고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차마 다시 방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침을 맞이한 우리는 짐을 싸고 서둘러 펜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길에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음성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펜션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우리가 묵었던 펜션의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얼른 그곳을 벗어나라고 경고하며 그곳은 이미 10여 년 전 불에 타서 사라진 펜션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펜션과 관련한 정보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5 친구들은 다시는 그런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버렸습니다.